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출로 이론까지 한 큐에 끝내기 HSK 5급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중국어 강사 김수연입니다. 네, 지금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HSK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혼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40강 열심히 수강해 주시면 만족할 만큼의 성적 꼭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HSK 시험의 구성과 우리 강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넘어가서 볼게요. 네, 일단 HSK 5급 시험 유형이에요. 시험 과목은听力, 阅读, 书写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듣기, 독해, 쓰기 세 파트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듣기부터 한번 볼게요. 듣기 1부분은 짧은 남녀의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기. 여기서 이제 질문은 하나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짧은 남녀의 대화라고 굳이 강조를 한 이유는 밑에 보시면은 남녀의 긴 대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한마디씩 대화를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 그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 기반으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부분 안에서도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대화형 문제, 이제 앞부분에 아까 1부분에서 연장되는 부분으로 해서 남녀가 길게 대화하는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남녀의 긴 대화는 4마디에서 이제 뭐 가끔 길게는 6마디 정도 나오는데 보통은 4마디 남녀가 이제 2마디씩 주고받는 거죠. 총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역시 하나의 질문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부분의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듣기 2부분의 두 번째 유형이 이제 단문을 듣고 질문에 답하기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되겠어요. 파트 중에서.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고 약간 4급 공부하시는 분들 갑자기 5급에 와서 당황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 없고 앞에 앞에 대화형 듣기든 뒤에 단문 듣기든 우리가 듣는 요령만 잘 파악을 하시면은 결국엔 듣기 문제는 똑같은 스타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듣기는 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문제는 1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20문제, 네, 2부분은 25문제 이렇게 해서 총 45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문제 풀이 시간은 약 30분이에요. 대략 여러분들한테 30분을 드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점수는 그러면 몇 점 정도 이제 배점을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정확한 그 회차마다의 점수는 사실 컴퓨터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오는 성적이겠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기에 점수가 문제당 2.2점 정도로 나오더라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점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듣기 문제를 이렇게 30분 동안 풀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듣기 문제가 이제 풀이가 끝나면 그 다음에 독해로 넘어가는 사이에 뭐예요? 듣기 영역에 대한 답안지 작성 시간이 주어져요. 이건 왜 주어지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여기 주어지는 5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마킹을 하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가끔 나는 이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독해를 풀어야지. 네, 사실 시험 규정상은 뭐예요? 그 다음 독해는 독해 시간에 풀 수 있고 듣기 마킹 시간에는 독해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가끔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우리가 풀어도 가끔 어떤 감독관 분들께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셔서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푸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력이 나 5급 듣기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들어도 그냥 이렇게 찍어서 풀어도 85점 이상, 90점 이상 항상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때그때 들리는 거대로 마킹을 하시고 넘어가서 독해 푸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 동안.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강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듣기 실력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듣기 시간에는 문제 옆에 그냥 체크 정도만 해주시고 빨리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기를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듣기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지만 보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사실 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중간에 있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마킹하지 마시고 꼭 답안지 마킹 시간에 마킹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독해 1부분은
보실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문장을 고르세요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독해 문장 단문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요. 거기에 빈칸을 이렇게 몇 개를 줘요. 그래서 그 빈칸을 줘서 그 빈칸에 어울리는 어휘를 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어휘뿐만 아니라 가끔은 이제 구나 뭐 이렇게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빈칸을 줘요. 그래서 사실 독해 일부분도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감점이 많이 되는 파트기도 해요. 선생님 일부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푸나 찌그나 점수가 똑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일부분도 항상 나오는 그런 어휘들이 있어요. 그런 핵심만 잘 잡아서 암기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점수를 이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독해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어휘를 물어보는 아니면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휘나 이런 조합을 많이 암기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독해 부분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제2부분은 단문을 독해하고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기. 여기서 이제 단문이 좀 짧은 단문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단문을 보고 이해를 해서 단문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을 밑에 ABCD 보기에서 골라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요. 이 단문을 무작정 다 읽으시는 거는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독해가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전체를 읽고 나서 보기에서 골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다시 쭉 읽고 보면은 위에가 다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ABCD 보고 났더니 또 본문 내용이 기억 안 나서 또 다시 위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맞는지 아닌지.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최대한 우리는 적게 읽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독해 제3부분. 요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의 그런 독해예요. 장문 긴 문장을 읽고 4가지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치만 장문 독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역시 무작정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장문 독해도 여러분들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이런 유형의 질문은 어느 부분부터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문 독해까지 이해를 해봤고요. 독해 문제 한번 볼게요. 분포를 볼게요. 1부분은 15문제에 있고요. 2부분 10문제, 그 다음에 20문제 그래가지고 총 45문제가 되겠고요. 배점은 역시 듣기와 똑같이 2점, 2점. 그리고 여기 시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45분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이 시간을 45분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얼핏 봐도 지금 뭐예요? 문제가 45문제인데 시간 45분이면 개당 몇 분? 1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같이 이 문제 1분에 풀었어. 두 번째 문제 1분 이렇게 시간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앞에서 시간을 많이 벌어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벌어놓으셔야 뒤에 가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 엊그저께 시험을 봤는데요. 저 장문 독해 마지막 한 4문제는 구경도 못했어요. 왜? 충분히 평상시에 원래 장문 독해 되게 잘 푸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뒤에 장문 독해를 구경도 못하고 시험이 끝나버린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걸 여러분들이 풀어보시잖아요. 그죠? 풀었을 때 나는 독해에서 뭐 예를 들면 파트 2는 조금 정답률이 높은데 파트 1은 조금 떨어지더라.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2, 3, 1 이렇게 푸셔도 좋아요. 반대로 나는 1부분은 잘하는데 3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문제부터 푸시는 거 괜찮습니다. 시험에서. 왜냐면 독해 안에서는 시간 조정 우리가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문제부터 풀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일단 시작할 때 자신감을 얻고 시작하니까. 안 그러면 어려운 문제 풀면은 이제 마음이 기분이 상한 채로 뒤에 가면은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쓰기 부분 볼게요. 쓰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를 이렇게 5개 정도 제시를 해줘요.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죠. 이건 여러분들 4급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4급이랑 5급 듣기 1부분은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시험 스타일이 똑같은데 다만
어휘 난이도가 조금 향상됐어요. 그래서 4급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다 보면은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은 거예요. 2개나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나 여기서 3개나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어휘를 조금 더 이제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순, 중국어 어순을 익히시고 기본적인 어떤 틀만 기억하시면은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점 받을 생각으로 하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만점 받는 생각으로. 여기 쓰기 일부분은 보면 8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배점은 개당 5점이에요. 개당 5점. 그러니까 8문제면 몇 점이에요? 쓰기 부분에서 1부분이 40점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쓰기 2부분에 장문, 그림을 보고 장문 쓰기 한 문제, 제시어를 보고 장문 쓰기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장문 2편, 80자짜리 장문 2편을 쓰는데요. 장문을 쓰는 내용이 이제 2개를 이제 30분 정도에 여러분들 써주셔야 돼요. 장문 2편을 30분 정도에 써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30점의 배점을 차지해요. 개당, 하나당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2개면 60점 해서 총 이제 100점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쓰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잘 안 나와요. 쓰기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문 쓰기에서 60자 장문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도 좀 부족하고 30분 정도 안에 이제 2편을 써야 되는 것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고득점이 잘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원래 HSK 5급점 고득점 했던 분이 아니시라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HSK 5급 처음 시험 보실 때는 장문은 한 30점 정도 쓰기 이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1부분에서 30점 이상은 받아주셔야지 평균 60점 이상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실 때 쓰기 1부분은 무조건 만점 맞겠다.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이 가끔 이제 시험도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이번 시험이 가끔 어려워서 내가 틀려도 어떻게 하나 이상은 틀리시면 안 돼요. 쓰기 일부분에서는 만점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드릴 거는요. 쓰기 일부분이 훨씬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만점 노래 부르는 속으로 얘기하죠. 선생님한테는 쉽겠죠. 우리가 만점 받기 그렇게 쉽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쓰기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은 수강 다 끝나고 나서 강의 끝난 다음에는 충분히 만점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고요. 약속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이제 100점, 100점, 100점에서 총 300점, HSK 5급은 총 300점인데요. 그나마 여러분들 다행인 건 뭐예요? HSK 5급에는 꽈락이 없어요. 어느 파트가 몇 점 미만이면 떨어져요. 이런 거 절대 없고요. 그냥 총 합이 18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 HSK 나 5급 자격증 땄잖아. 그래서 몇 점인데? 185점이야. 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지금 HSK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에서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취업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이제 필요하실 텐데요. 그때도 180점 간 넘은 성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족함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230점 이상 목표로 한번 공부해 보실게요. 230점 이상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럼 230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을 나눠봐도 어떻게 해야 돼요? 70점 이상은 다 맞아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그리고 특히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듣기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점수 확보를 해놓으셔야 돼요. 듣기 앞부분에서 점수 확보를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 뒤에 여기 단문 듣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1부분, 2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이 맞춰주시고 이제 뒤에 가서 그래야지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에서 80점 정도 생각하시고 사실 독해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리고 HSK, 신 HSK로 넘어오면서 독해가 점수를 가르는 어떤 요소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독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답을 많이 맞출 수 있게. 그렇지만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강의를 열심히 끝까지 완강해 주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HSK 5급 230점 이상의 이제 성적을 안겨드린다고 제가 항상 약속을 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제 약속을 해 주셔야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최대한 항상 이제 우수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고, 항상 또 과제물도 드릴 테고, 여러 가지 이제 드릴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HSK 5급은, 단거리 달리기 같은 느낌이에요. 단거리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기 끝에 목표 지점만 보고 달려야죠.
네, 사실 전 단거리 달리기 잘 못해요. 잘 못해서 뭐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거리 달리기의 특징은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거리 달리기 달리면서 옆에 구경하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없겠죠. 네. 제가 요건 지금 비유를 한 얘기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HSK 5급 공부, HSK 5급도 마찬가지고 4급도 6급도 마찬가지인데요. 짧게 보고 가셔야 돼요. 나는 내년에 HSK 5급 딸 건데요. 지금부터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내년에 딸 수 있겠죠? 보통 그러신 분들이 다 중간에 포기를 하게 돼요. 네. 보통 시험을 보는 거는 목표를 단기간으로 잡아서 나는 2달 뒤에 HSK 5급 230점을 획득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교재 앞에 노트에 써주세요. 나는 몇 월 며칠, 몇 월 시험에서 HSK 5급 230점을 취득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기간의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중국어 공부 전체가 단거리 달리기는 아니에요. 전체로 놓고 말하면 마라톤이죠. 가도 끝이 없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저희도 지금 계속 배워야 돼요. 저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 HSK는 목표를 단기간으로 잡자. 그래서 우리는 40강 목표로 40강 끝났을 땐 여러분들 HSK 5급은 놓고 6급으로 다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본 강의 구성을 보면서 강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강의는요, 총 40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듣기, 독해, 쓰기, 3가지 파트 전부 다 이제 진행하도록 할 테고요. 어느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거 없이 똑같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볼게요. 저희 강의 교재는 최신 기출 문제를 이제 기반으로 한 문제집을 여러분들한테 문제집을 드릴 테고요. 그 문제집에는 해설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어휘들도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1순위로 거기 기출문제 어휘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요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요. HSK 5급 이제 한반에서 HSK 5급 공부하시려면은 이 정도 어휘는 암기해주세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뭐 시중 서점에서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인터넷 열심히 이제 찾으시면 가끔 5급 어휘 이래가지고 쭉 나오죠. 네,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어휘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어휘를 그냥 무작정 2,500개 자 암기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유, 보기만 해도 막막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잘라서 드릴 거예요. 2,500개 중에서 좀 쉽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법한 100개는 버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5급 공부하는 정도 실력이 올라오셨으면 그 정도는 이제 그냥도 아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빼시고 2,400개를요, 저희 40강에 맞춰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 강의당 60개 어휘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암기하세요. 이렇게. 60개 어떻게 암기해요? 그죠? 근데 사실 HSK 5급이요. 이제 4급에서 5급 올라오면서 되게 갭이 크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사실은 어휘량이에요. HSK 5급은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만 무작정 2,000 몇백 개를 다 암기하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신 기출문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어휘, 교재에 들어가 있는 어휘가 1순위예요. 1순위 어휘는 교재 어휘 암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이제 추가로 제공되는 어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강의 내용 볼게요. 최신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론 강의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강의는 최신 기출문제를 풀면서 최신 문제 유형을 이제 파악하게 되고, 강의 특징 있죠? 아이고, 여기 지워드릴게요. 최신 이제 문제 유형 파악하고 실전 문제 풀이를 동시에 하는, 이론도 공부하면서 실전 문제도 푸는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뭐 HSK 독학 교재나 이렇게 강의를 보면은 이론을 막 열심히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은 듣기 일부분은 이런 문제는 뭐 무슨 형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실전 문제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론만 너무 따로따로 배우신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 문제에서는 요 무슨 형 문제끼리 모여있고 무슨 형 문제끼리 모여있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문제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게 기출 문제를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 강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강하면서 주의사항, 수강하는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수강 안내. 일단 여러분들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지금
오리엔테이션 외에 이제 본 강의 1강부터 수강하기 전에는 항상 그 강의에 해당되는 문제를 미리 풀고 오셔야 돼요. 왜 미리 풀고 오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실력도 한번 평가해보고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미리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전도 중요하지만 수강 후에 할 일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강 후에 할 일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휘 암기하세요. 어휘 암기는 아까 얘기했죠. 일단 1순위 어휘가 기본이에요. 기출문제 교재에 나오는 어휘는 항상 무조건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내용에서 듣기도 좋고 독해도 좋고 쓰기도 좋은데요. 핵심 문장은 중요한 문장은 10회 이상 여기 큰 소리로 읽고 10회 이상 큰 소리로 읽고 암기해주기. 물론 요 암기까지는 여러분들 저 시간도 없는데 암기까지 하세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암기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두 번째, 선생님 듣기 하는데 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듣기 문제도 역시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외국어는요. 발음이 안 되면 안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언어는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돼야 되거든요.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아야지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한 10번 정도 꼭 읽어주세요. 읽어주는 게 발음을 이제 향상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회화 그 스킬을 올리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암기 꼭 많이 해주시고 큰 소리를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3회 반복해서 듣고 받아쓰기 하는 거. 받아쓰기도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3회 반복해서 듣고는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들었죠. 그래서 풀었는데 저랑 같이 풀다 보니까 내가 원래 풀었던 게 틀렸어요. 그래서 그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또 한 번 들어보세요. 수강하고 나서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이렇게 세 번째까지 들었는데도 나는 그 문장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다시 보셔도 좋아요. 해석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어휘 암기하시고 그 다음번엔 들으실 때 끊고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듣기 실력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듣기는 받아쓰기까지. 요게 이제 수강 후에 하실 이제 안내사항이고요. 사실 수강 후에 하실 거는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항상 강조할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잔소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얘기에 잘 따라만 오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본 강의 특징하고 HSK 구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SK는 길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2달만 40강만 저를 따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만 잘 따라오신다면 원하시는 성적 꼭 이제 취득할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본 강의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再见!